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됐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랠리가 한번 더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지금 공화당이요, 트럼프에 이어서 상원을 이들이 탈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하원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도 공화당이 이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레드웨이브. 과거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각종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진행을 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야, 이렇게까지 되면 힘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막 시장의 평가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종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여기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은 법인세가 떨어지니까 한 번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력이 생긴 기업은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더욱더 늘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 여기에 직격으로 영향을 받는 성장주들이 가장 시장의 관심을 좀 독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주목도가 제일 높아지는 쪽은 어디다? 전기차. 그 중에서도 테슬라다. 아예 트럼프 당선에 올인을 했던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전기차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한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 우위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 수갑까지 딱 체결해준다. 미국이라는 시장에 한해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꾸준하게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또 연동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외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곳의 관세가 세게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리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자동차 부품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물가도 약간은 높지만 그래도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요번에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배제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지표에 따라서 반응을 빠르게 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급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12월 달에 설령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한 달 뒤인 1월 달에 또 한 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가능성 높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한 번 쉬어가더라도 그 다음에는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여유롭게만 보면 요거 만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12월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확률 65 얘기하고 있고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요거 빼면 70한 8, 7 요 정도가 금리 인하 확률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38달러로 마이너스 2.7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을 좀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는 성장률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평가들이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치 보면 다 지금 내려가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본처럼
돈 풀어서 어떻게든 요거를 회복을 시키겠다, 유지를 하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 된다? 돈이 많이 회전을 하는 만큼 그래도 이전보다는 저점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소비력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을 기회로 조금 살아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국만 바라보는 회사들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니즈는 커지는 게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기준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라고 하죠. 한국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하이닉스 쪽 아래에 있는 기업들 쭉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의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포커스를 어디에 두면 좋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은 중국 쪽도 살아나니까 중국 쪽도 이제 괜찮게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도 쪽 지금 애플에서 중국 실적이 떨어졌을 때 방어를 해줬던 게 인도에서 실적 올라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인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가 과거 애플의 꿀통 역할을 했던 중국의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면 생각 이상의 파급력이 저는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인도가 중국보다 사람이 많잖아요. 예, 중국에 예전에 대입했던 개념, 그게 인도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이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터리는 다양한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지금 벌써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까지 사용처가 확장될 때까지는 일단 미국 쪽에 대한 이슈 요게 엮여 있는 게 아니라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요건 바라보는 게 어떠할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은 걸릴 테니까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UAM 요즘 얘기 나왔다가 좀 조용해졌었죠. 근데 그래도 멈추진 않는 것 같습니다. 느리게나마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항공업계 수건,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해가지고 항공정비 산업 폭풍 성장하는 이런 걸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국내 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은 뭐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상장사 중에도 있어요. 근데 무관세를 거기다가 밀어넣는다? 그 기업들은 오히려 더욱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니까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역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요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더 커지면서 투자를 안 하던 5G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 들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되면서 더더욱 중국 배제하고 한국, 일본 쪽으로 물량이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잘하면은 이제 북미 쪽에 군함을 수주를 받는 이러한 것들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주는 만큼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지 못하더라도 흑자는 보전을 해줄 거란 말입니다. 도크를 꾸준하게 돌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조선이 살아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내용들이겠구나. 한 몇 년 이상은 꾸준하게 일거리를 쌓아주겠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북미 쪽에 이 K뷰티와 푸드 반응이 되게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지 생산 기지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매출 상승도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되고 트럼프가 되면서 유동성이 커진다. 이것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뭐 제형 공유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끌어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이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구성하시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이 많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 싹 한번 정리해보는 시장 정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러한 시장 정리는 물론이거니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잘 참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다? 따봉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가격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나 싶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 이걸 나쁘게 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최근에 하락을 만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체코 원전 협상 연기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 속도 납니다. 지금 대표단 60명이 방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주간 협상을 통해서 기술 실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이 목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일정이 진행이 될 때마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 이게 최고의 호재로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몇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거리는 많은데 한국이 여기서 받아올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그걸 왜 굳이 나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잘 이렇게 받아내기 시작을 한다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수요 이건 넘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가지고 올 가능성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보다 우리가 유리하다면 저는 지금도 조금 괜찮지만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형 원전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SMR 중소형 원전에 대한 니즈도 커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확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미리미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건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주목이 되는 섹터다 보니까 더더욱 관련 움직임이 빠르다 이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특징이 무엇이다? SMR 관련해가지고 설계는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거 아마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생산과 건설을 또 어디선간 해야 되는데 몇몇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그 이외의 물량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다 이 안에서 소화가 가능한가? 그래서 실제로 이쪽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하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핵심 협력사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러면 이 대형 원전 쪽도 그렇겠지만 SMR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굉장히 많은 파이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두산은 뭐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겠구나. 그럼 이제 속도가 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 결국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이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원전 쪽 좋은 얘기가 계속 들려오게 된다면 두산은 편하게 보셔도 된다. 그리고 원전과 세트로 두산은 수소를 이 판매 쪽으로 이제 밀어 넣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로 연결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미래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그건 또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 정도로만 현재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큰 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기관은 매수가 더 많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장 마감되면 귀신같이 빨간불 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외국인에서 매도가 나오지만 누군가는 이걸 받아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받아내는 물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요 액수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곧 가겠구나. 물량의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터지겠구나. 했을 때 이제 물려있는 개미들의 이 자리가 완벽하게 이제 아래를 받쳐주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쌓이게 될 것이라 이리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은 어디를 보면 된다? 속도감을 내기 위해선 21선 위에서 버티는 거. 이탈하면 61선 중심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속도감으로 빠르게 좀 올라가기 위해선 현재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발산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럼 우상향할 가능성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기처럼. 그럼 그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터널이 유지되면 이어가는 식으로 여기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500원 부근에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좀 많아가지고 수화를 한번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 멈칫할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화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 23,500원까지 어떤 걸 보면 될지 이렇게 적어놨으니 이것 위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그냥 완벽 그 자체다. 솔직히 여기에서 나쁘게 보거나 할 게 있나요? 단 하나라도 없죠? 그냥 편히 보시면 됩니다. 편히.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횡보하고 있는데 손바뀜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매집을 오히려 더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지라인은 21선이 베스트지만 마지노선 61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터질지 이 둘 중에 하나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목표를 23,500원 언저리로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